경쟁자의 출연을 원치 않는 걸까요? 국민의힘, 이 내부 총재,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. 자, 지난주였죠. 2026년 8월 13일에 우리 보수 여전사 이진숙 의원이 광주 5.18 사태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내부 총질이 시작됐다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. 이 데일리안의 이 단독 보도인데요. 소위 5.18 논란, 뭐가 논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진숙 당윤리위에 제소됐다. 제명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. 요 기사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5.18 민주화 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강행해 논란을 안 일으켰죠. 자기들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죠.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하는 내용입니다. 자, 2026년 8월 17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은 3,000명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진숙 의원이 당원 당규상 가장 중대한 유형에 해당 행위를 했다 하면서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에 제명 또는 탈당 권고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는 겁니다. 이 3,000명에 달하는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뭐라고 주장했느냐? 이 국민의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. 왜? 당 지도부의 공식 만류를 묵살하고 행사를 강행했다. 또 국회 내에서 5.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또 노골적인 지역차별을 선동했다. 내란죄 유죄 확정자를 내빈으로 모셨다. 또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. 뭐 이런 거를 이 제소 이유로 삼았다고 합니다. 이 원내 대표라고 하는 정점식 의원이 이 이진숙 의원이 이 시민단체 새역사 국민운동과 함께 이 5.18 이 광주 사태를 재조명하자 하는 취지의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진숙 의원한테 그런 토론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 의원이 그런 요구를 그런 원내대표 의견을 묵살하고 토론회를 강행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 이렇게 주장을 하죠.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통할하는 당의 공식 기구다. 그 토론회 취소 요청을 묵살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은 당명에 불복한 전형적인 사례다. 이를 방치하면 향후 지도부의 만류가 무력화되어 당 기강의 근간이 흔들릴 거다.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황당하죠. 물론 이 당의 어떤 지도부의 뭐 어떤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요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반드시 이 정당의 어떤 지위를 따라야 할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. 국회의원은 그 대한민국 헌법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구로서 독자적인 판단, 독자적인 정무 판단을 아래에 자기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뭐 당 지도부에서 뭐 이 의원한테 뭐 이리라 저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의견 표명을 해야지 권고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강제력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. 특히나 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에서 많은 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광주 5.18 사태를 뭐 여러 각도에서 한번 재조명해보자 하는 취지의 포럼을 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. 이 5.18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이 모두가 그 사태의 속성을 뭐 어떤 소위 주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87년 체제 이래 지난 30몇 년간
주류 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정의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어떤 의미냐?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우리 존경하올 장다령 변호사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소송을 하셨던 게 있는데, 이 이해찬 얼마 전에 죠. 서른, 민병두 이런 사람들이 왜 5.18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. 그 보상 내역과 심의 자료를 공개하라 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. 이 이해찬, 서른, 민병두 이 세 사람 대표적으로 그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은 그 광주 5.18 사태가 발생한 1980년 5월 그 당시에 광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이 사람들 서울에 있었다고 하는데, 이 장다령 변호사의 의문 제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단합니다. 광주 그 사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, 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 이 세 사람이 어째서 광주 5.18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, 그 공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개해달라는 겁니다. 저도 궁금합니다.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광주 5.18은 대체 어떤 관계인지요? 그거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,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절반은 된다, 이겁니다.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.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. 광주 이 5.18 유공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또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. 그런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. 말하자면 몇 사람들 이미 뭐 유공자 등록을 받은 등록이 된 그런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있었어요 하고 증언만 해주면 유공자로 되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여기에 이 광주 지역의 이 조직들과 이권단체들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제가 몇 해 전 광주를 갔을 적에 어떤 광주 시민은 울분을 토했어요. 자기도 이 광주 5.18 이거 도저히 뭐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. 광주는 두 가지 계급의 시민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. 5.18 유공자와 그 가족들, 그리고 5.18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과 그 가족들, 이렇게 나뉘어 있고 차별이 심하다는 겁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광주 5.18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이런 합의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제한적 비판과 토론을 하자. 그것도 민의의 전당에서.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인데, 그런 행사를 개최했다고 해서 3,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진숙 의원 이 싸울 줄 아는 이 전사를 국민의힘에서 내쫓아달라,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.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도대체가 이 좌익 진영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.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데 노조 조합원들이 더러 대정부 데모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광주 5.18 묘지에 묻히기도 하지 않습니까?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광주 5.18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거기 묘역에 묻힙니까?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주 5.18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, 이런 겁니다. 이렇게 싸울 줄 아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쳐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, 과연 싶습니다. 이렇게 싸울 줄 모르고 또 아니란 태도로서 말하자면 웰빙 정당,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으로 밖에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, 이명박 대통령,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방법은 하나입니다. 바로 여러분께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당원이 되셔서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, 그것밖에 없겠습니다.